자, 시작할까요? 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게 전기자기학입니다. 그죠? 이 전기자기학 과목이, 일단은 힘든 건 다 아시죠? 힘든 건 맞는데, 그래도, 시험에 나오는 건요, 그나마 뭐 힘든 것 중에서도 해볼 만한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해볼 만한 것들 나오고, 너무 어려운 것들은 우리 시험에 그냥 안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봐주셔야 되는데, 임용 같은 경우 작년에 전자직에서 평상시에 안 나오던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위라고 해서, 전위는 우리가 많이 하는데 자위는 잘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 수업을, 그 문제를 풀 때 그것 때문에 현혹돼 가지고 다른 걸 못 풀면 안 되는데, 그 단어 빼고는 다른 걸 다 풀 수 있거든요. 그걸 몰라도 다른 거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그 단어 하나에 현혹되는 바람에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막막해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왔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문제 풀면 다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나왔던 시험 문제는 그 외에 그 문제, 자위라는 그 단어 하나 빼고는 다 그냥 기존에 나와 있던 뭐 그런 문제, 응용해서 기존에 있던 문제를 그냥 약간 응용해서 이렇게 한 거다라는 거고, 실제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실수 없이만 한다면 그냥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학이 공부하기는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실제로 시험에서 점수 내기는 생각보다 쉬운 그런 과목입니다. 실제 자격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증 보신 분은 별로 없을 건데, 자격증에서 자기학이 공부할 때는 이걸 어떻게 외워라고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 공부만 딱 해놓으면 제일 점수를 잘 나오게끔, 짧은 시간 투자해 가지고 잘 나오게끔 하는 그런 과목이 자기학입니다. 그래서 자격증에서도 그냥 쉽게 점수를 얻을 수 있고요. 공무원 시험도 몇몇 문제는 진짜 어려워요. 우리 공무원 시험 나중에 이제 임용 준비하는 사람들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공무원 문제들 보면 기본 문제들은요, 다 이제 임용하고 관련된 문제들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좀 응용 문제들이, 이건 시간 안에 풀 수 있나? 1분을, 공무는 이제 한 문제에 1분이거든요. 문제 읽고 1분 만에 이걸 풀 수 있나? 라는 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데, 그게 좀 많으면 한 반 정도가 좀 어려운 문제 수준에 들어가고, 좀 쉬운 시험일 때는 한 서너 문제 정도는 이제 그런 문제고, 나머지는 그냥 대충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전기자기학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사실은 힘듭니다. 학교에서는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이 수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수식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고, 거의 수학적으로 그걸 접근하는 그런 게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자기학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서 쓰는 자기학은 그 수식은 나왔다. 그 수식을 활용해서 이제 어떻게 풀어서 정리를 잘 해서 이 문제를 풀자라는 그런 쪽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은 그냥 해볼 만한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명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험은 진짜 해볼 만한 내용이죠. 그죠? 실제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교대나 사범대 쪽을 나왔는데, 사범대 쪽은 사실 정명을 잘 안 하죠. 하나요? 그런 것들은 사실 잘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일반 대학교에서 이제 임용 교직이수 한 친구들은 자기학 공부하면 다 정명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는 공부할 때 좀 깊게 이제 그렇게 공부하는 거고, 사범대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나오는 형태로서 공부를 조금 가르쳐주고 하니까 정명이 좀 덜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 형태인데, 우리가 수업을 할 때요, 제일 먼저는, 오늘은 제가 PPT를 지금 이제 안 띄웠습니다. 그죠? 안 띄웠는데, 오늘은 PPT 없이 수업을 해 나갈 거예요. 수업을 할 건데, 전기장과 자기장을 비교를 하고, 전기장에 관련된 공식, 자기장에 대한 관련된 공식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볼 겁니다. 사실 오늘 하는 것만 잘하면 그게 임용시험 정도, 자격증 시험 정도에서는 그냥 시험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오늘 것만 잘 정리를 해가지고 해도
어떻게 나왔고 어떤 공식이고 하는 것들 잘 암기해서 돼 있으면 이제 그 시험에는 끝입니다. 특히 주관식 시험 문제에서는 어렵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공무원 쪽에 준비를 하려면 오늘 하는 거에다가 이제 플러스 얼마가 더 나와야 되겠지만 사실 우리 임용이라든지 자격증 쪽에서는 오늘 한 내용만 하면 크게 문제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고, 그래서 여기에 오늘 하는 내용들에 대한 공식들을 쭉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 오늘은 한번 해보고, 이제 수업 시간에서는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도 하고, 응용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해 나갈 겁니다. 해 나갈 거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벡터 해석이죠, 그죠? 벡터 해석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 내적하고 외적. 벡터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내적과 외적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연산, 플러스하고 두 벡터의 합과 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나서 배우는 게 그레디언트 V라는 이런 그레디언트라는 그 기울기죠, 그죠? 전혀 기울기라는 그런 단어로 쓰는 거고, 다이버전스 D, 컬 H 이런 벡터의 미분 연산입니다. 그래서 미분 연산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이제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V,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 D, 컬 H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의 연산이 이제 미분 연산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과, 그리고 이제 좌표, 직각 좌표, 그 다음에 원통 좌표, 구좌표라는 이 좌표계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는 게 1장입니다. 근데 1장에서 기본적인 벡터의 내적과 외적, 그리고 연산 이런 것들은 그냥 하고요. 1장에서 일단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건 이겁니다. 얘들은요, 1장에서는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레디언트가 어떤 거고,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가 어떤 거고, 컬이 어떤 거다. 연산을 어떻게 한다. 라는 이런 소개를 하고, 사실 이게 뒤바뀌었네요. 이게 먼저 있고 좀 바뀌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먼저 있고 이걸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는데, 직각 좌표에 대해서, 원통 좌표에 대해서, 구좌표에 대해서 각각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취하고, 다이버전스를 어떻게 취하고, 컬을 어떻게 취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1장입니다. 그래서 1장인데, 사실 자격증 시험 문제에서는 뭐 이 원통 좌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몰라도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 문제도 이것도 그냥 대충 알고 접근을 해도 문제를 대충 풀어서 답을 내면 됩니다. 보기에 답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임용 시험 같은 경우는 주관식이죠, 그죠? 주관식이면 내용은 다 알아요. 이거 많이 봤다 라고 해서 풀이를 하긴 하는데, 이 좌표에 대한 해석이 정확하게 안 돼 있으면 풀이가 산으로 가요. 답이 값은 맞는데 거기에서 벡터 기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엉터리 부분이 돼가지고 틀린 답이 될 그런 가능성이 꽤 많은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임용하는 학생들은 지금 이제 1장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2장에 대한 벡터 해석이요. 이 벡터 해석에 대해서, 특히 좌표계에 대한 벡터 해석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안 돼 있으면 진짜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뭘 공부했는지 모르는 상황이 생깁니다. 답을 적으려고 하는데 막막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안 생기려면 기본적으로 이 해석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해석 안 되면 조금 늦더라도 이거 해석을 하는 연습을 계속 하세요. 이건 계속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이 되고 나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 부분은요, 여기는 소개만 하는 거고, 이제 2장, 3장, 그 위에 전기장, 자기장 파트를 하면서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나오니까 그때마다 이런 것들은 적용을 시켜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주면 되는데, 일단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장, 4장, 5장까지인가요? 우리 책에서 목차를 한번 보시면 3장이 2장부터죠. 우리 책은 1장이 여기죠, 그죠? 그래서 2장,
3장, 4장, 5장까지. 정기장입니다. 그죠? 정기장 파트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고, 사실, 전자기에서 중요하게 다른 것은 정기장 파트는 크게 두 종류야. 정전기죠. 시변전기. 자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자기하고 시변자기.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 많이 나옵니다. 시변전개, 시변자개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적용되고요. 뭐 시험에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임용 시험 문제에서는 거의 대부분 정전개입니다. 그래서 정전개고 정자개가 이 두 가지가 주를 이룹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예를 들고 간혹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급이 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것은 다 정전개, 정자개 위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은 대부분 이거고, 이제 공무원 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쪽을 좀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 공부하실 때 수업 시간에는 이건 다 합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해 나갈 겁니다. 근데 많이 보지도 않을 거예요. 보지도 않을 거고 한데, 이쪽 부분을 하더라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그렇게 하고 운영하시는 분은 넘기고, 공무원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실 때 자기가 범위를 너무 넓히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범위 딱 안에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2, 3, 4, 5장에서 하는 것은 뭐 이런 정기장 중에서 정전개 위주로서 공부를 할 겁니다. 공부를 하는 거고, 간혹 시변이 나오기도 할 건데 거의 대부분 정전개 위주입니다. 그래서 정전개 위주로 하는 거고, 이 2장, 3장, 4장, 5장에서 정기장에서 다루는 내용, 이게 오늘 정기장 파트에 수식 정리할 때 하는 그 수식 표를 하나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 표를 만들 건데, 그 표를 만드는 것에 만들어 놓은 표에 그 부분에 이런 내용이다라는 걸 소개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소개하는 거니까, 수업 시간은 좀 많이 쓸 거예요. 이거 하루 정도 쓸 거고, 오늘 하루 이거고, 벡터 해석을 하루에 다 못 꺼낼 겁니다. 한 이틀 아니면 1.5일 정도는 써야 될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아마 벡터 해석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장, 3장, 4장, 5장은 적어도 4일 정도요. 많으면 5일 정도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용을 해서 이제 수업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고, 임용 전자 쪽에서는요, 일단 작년에는 2문제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죠? 전기장과 자기장 각각 한 문제씩 나왔는데, 그 재작년까지만 해도 전자에서는 전기장 파트가 8점으로 나왔고 자기장이 4점 나왔어요. 근데 전기 쪽에서는 이 전기장 파트가 4점 정도 나오고 자기장 파트가 8점 정도 나오고 뭐 이런 형식으로 됐으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네 번째는요, 우리 교재상에서도 예전에는 이 교재에서도 저 뒤쪽에 있었습니다. 9장을 끝내고 10장을 끝내고, 그러니까 인덕턴스를 끝내고 전류를 했는데요. 그래서 11장에 전류 연속 방정식이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수업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장을 다루려면 전류에 대한 개념을 알고 다루는 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제 10장에 있던 것을 6장으로 빼서 한 게요. 6장이 전류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잠시 그냥 읽고 넘길 거예요. 그래서 읽고 이제 전류에 대한 용어 정도는 정의를 하고 몇 가지 용어 정리만 하고 바로 이제 자기장으로 넘어가는 뭐 이런 형태니까 시간은 많이 걸리진 않을 겁니다. 하루는 채 안 걸릴 거고요. 한 반나절 정도. 뭐 월요일이면 뭐 월요일을 다 쓸 수도 있는데 월요일도 아마 다 못 쓸 것 같아요. 조금 소개만 하고 그냥
바로 그 다음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장 파트죠. 그죠? 우리 교재에서 7장, 8장, 9장, 10장입니다. 나중에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이 전기장 파트하고 자기장 파트가 유사한 게 꽤 많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게 꽤 많고, 우리 이거요. 전기장에서 그레디언트 V요. 마이너스 2잖아요. 그죠? 이 전개거든요.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자기장에서는 작년 전자기출 문제예요. 전자기출 문제에서 그레디언트 보통 U죠. 자위를 U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레디언트 U가 있으면요. 이건 마이너스 H. 그래서 마이너스 H니까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하는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알면 되는 내용이라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요. 전기장에서 이런 공식들을 좀 암기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장에서 이런 공식들은 저절로 해결되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요. 우리가 전기장의 세기의 단위가 뭐예요? 라고 하는 이런 형태도 이제 나와요. 그럼 우리는 자기학에서는 수많은 공식들이 있거든요. 진짜 공식 중에서는 제일 많잖아요. 그죠? 아주 중요한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외에도 수식 정리해놓고 무조건 이건 공식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 공식들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외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단위 같은 것을 잘 보시면서 공식을 외우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E의 DL요. 시점에서 종점까지. E의 DL을 하면 이 E가요. 전기장의 세기거든요. 전기장의 세기의 단위가 볼트 퍼 메타예요. 그래서 볼트 퍼 메타고 이 부분에서 거리 적분을 해요. 거리 적분을 한단 말은 우리 적분의 기본 상식이 x의 제곱에 dx 하면 결과는 뭐가 됩니까? 3분의 x 3승이 돼요. 그죠? 이 x가 단위가 메타였다면요. 메타 제곱, x의 제곱이니까 메타 제곱이에요. 메타 제곱을 거리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메타 3승이 나와요. 그죠? 이건 당연히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리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이렇게 거리 차원이 하나 늘어납니다. 그럼 미분을 하면요. 이거 미분하면 이거다라는 거니까 거리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거리 차원이 하나 감소해요. 그러면 여기서 볼트 퍼 메타라는 이런 단위가 있는데 얘에 적분을 했다라고 하면 거리 차원이 하나 늘어나요. 거리에 대해서 적분했으니까. 그럼 곱하기 m 메타라고 하면 메타 없어지고 나오는 결과가 뭐가 난다고요? 이 볼트가 나올 거잖아요. 그죠? 이게 볼트가 나올 거니까 이 수식의 자변에 해당되는 게 전압이겠지. 뭐 이게 마이너스가 있는 건 나중 문제예요. 그런 것들은 나중 문제거든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HDL이죠.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공식이거든요. 중요한 공식인데 H가 자기장의 세기고 나중에 공부합니다. 우리가 이 암페어 퍼 메타다라는 이 단위를 알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요. 알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HDL에 대한 결과는 단위가 뭘 건데? 라고 하니까 이 메타 하나 없어질 거고 곱해져서 없어질 거니까 암페어 턴이거든요. 그럼 이건 단위가 암페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류 I가 되든지 아니면 NI가 되든지 해가지고 이런 공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레디언트 V도 마찬가지예요. V의 단위는 볼트거든요. 볼트를 미분을 하면 이쪽 단위는 뭐가 된다고요? 볼트 퍼 메타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볼트 퍼 메타가 될 거니까 거리 차원이 하나 감소한 거잖아요. 그렇죠? 나누기 메타를 하나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앞으로 적분 수식을 배우고 미분 수식을 많이 배워요. 많이 배우는데 그런 수식에서 이 단위가 뭘까라는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접근을 해가는 연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거도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D의 DS. D의 DS인데 전속 밀도 T가
쿨롱 퍼 메타 제곱이에요. 이거거든요. 근데 이건 ds는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dx dy라고 해서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라는 두 가지 적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쪽 적분 두 가지 적분을 해야 되는 게 면적 적분이거든요. 그럼 그러다 보니까 면적 적분을 할 때는 이건 메타 제곱이 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니까 이거 없어지고 나온 건 단위가 뭐가 나온다고요? 예, 단위가 쿨롱인 거예요. 쿨롱을 쓰는 가장 대표적인 애가 전하량 Q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자변이 Q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식이 되듯이 우리가 뭔가 수식을 볼 때 그 수식을 그냥 그대로 눈에 탁 박아가지고 외우는 것도 중요해요. 일단 그 느낌은 확실히 살아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걸 외우실 때, 아, 자변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우변에 나오는 값은 대충 어떤 단위를 가진 애가 나오겠네. 라는 것은 예측을 하고 수식을 외우다 보면 그 수식이 외우기가 참 수월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학에서 외워야 될 수식들을 줄여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는 상태에서, 이건 아는 거고, 좀 덜 외워도 되는 것들을 이제 익혀놓고, 이제 잘 암기 안 되는 것들, 중요한 수식들은 당연히 암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고, 그래서 이 공부를 하실 때는 전기장에서 공부했던 것을 자기장에서 거의 유사하게 공부를 합니다. 유사하게 공부를 할 거고, 이 전기장 다룰 때는 커패시터 C를 공부하거든요. 그럼 C는 하니까 이필론의 간격분의 면적 이런 걸 공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장에서는 인덕턴스 L을 공부하는 거예요. L은 뭔데요? 라고 하면 L분의 US의 N제곱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뮤라고 이렇게 적을까요? 이 N제곱이라는 거 빼고는 유사한 형태잖아요. 그리고 V분의 Q예요. 그리고 여기는 I분의 파이예요. 물론 N파이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건 N은 나중이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이제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나갈 건데 이거 하나를 잘 하시면서 얘를 같이 외워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하시고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할 때 맨날 다루는 게 이거잖아요. 우리가 전하가 존재할 때 점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선으로 존재하고 면으로 존재하더라. 그럼 전류도 흐를 때 전류는 점에서는 전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에서 면에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흐르게 하면 이게 좌표를 직각좌표, 원통좌표 이런 것들을 각각 잡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끔. 그 해석을 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형태.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전하 입장에서는 구전하, 점전하라고 하는 이런 형태. 얘는 전기력선이 구에서 밖으로 이렇게 방사되는 이런 형태가 띄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는 구좌표를 잡아야만 해석이 편한 거지 직각좌표를 잡고 해석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다. 라고 하면 자기장은 이렇게 회전하든지 전기력선은 이렇게 역시 방사선으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때는 구가 아니잖아요. 그죠? 선으로 쭉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아 이건 원통을 잡아서 해석을 해줘야만 이 좌표를 그냥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거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다루는 모든 내용들이 요거예요. 이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잡혀 있지 않으면 이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 계속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서 봐야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요 좌표계에 대한 내용들은 이번 수요일 날 내일 이제 모레 할 건데 모레 하면서 완전하게 자기 거화 시켜줄 수 있게끔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넘어가서 사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자기장도 기본적으로는 정자계 위주입니다. 정자계 위주지만 간간히 시변자계는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옵니다. 시변 전계는 생각보다 덜 나오는데 시변자계는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니까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것도 한 4일 정도 걸릴 겁니다. 그래서 걸릴 거고 마지막에 있는 11장이요. 전자기파입니다.
전자기파 내용이고, 이 전자기파 내용은 여기에 있는 시변전개하고 시변자개를 모아야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전자기파입니다.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관련된 내용이 다 뭐 이것과 관련되죠. 그죠? 그래서 이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게 사실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잘 정리해 가지고 전자기파를 설명하는 기초를 잘 잡아 놓은 게 맥스웰 방정식이죠. 그죠? 전자기파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한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데, 이 전자기파 관련된 내용은 전자하는 사람들은요, 통신은 뭐 전파에 대한 기본 개념이 요거니까 무조건 열심히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상식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고요. 전기하는 사람들은 뭐 이건 시험에 지금 한 번도 전기하고 관련된 내용으로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전자하는 사람들도 시험에 직접적으로 이 부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거 다른 데서 공부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도가 시험에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공무원 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이 한 5문제는 나와요. 20문제 중에서 5문제가 여기서, 한 17문제가 여기서 나오고, 한 5문제, 6문제가 여기서 나오고, 한두 문제가 뭐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두 문제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공부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전자기파에 관련된 내용들, 정리는, 하고 싶은 그게 전기하는 사람들은 좀 등한시 하면서 해도 상관없는데, 전자하는 사람들은 좀 열심히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수업 시간에는 할까 말까 지금도 생각 중입니다. 작년도 안 했고, 재작년도 안 했고, 재작년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시험에 안 나와가지고요. 근데 올해는 시간 되면 한번 해볼 거고, 시간 안 된다 싶으면 그냥 넘길 거고, 뭐 그렇게 할 겁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나중에 공무원 학생들 이제 이번 시험 끝나고 몇 명 올 건데, 그 친구들만 앉혀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전자하는 사람들하고 앉혀서 하든지 하고, 전기하는 사람들은 뭐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학에 관련된 내용을 할 거고요. 수업 시간은 뭐 똑같습니다. 월, 수고, 그죠? 목요일은 뭐 14시에서 20시, 뭐 30분 정도까지 할 거고, 수요일은 00시 30분부터 18시인가요? 이렇게 해 나갈 거고요. 또 제가 뭔가 알려드려야 될 게 뭐가 있죠? 이게 시간이 혹시라도 좀 부족하다 싶으면 4월 말이나 5월 초에, 5월 초쯤, 초순 조금 지나면 공무원 수업이 조금 마무리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한 금요일이나 뭐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한 번 더 하든지, 이렇게 많이 해도 1주 아니면 2주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정상 진도는 나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질문, 수업에 대한. 항상 이 시간에는 아무도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질문 없나요? 자, 어떻게 할까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그냥 바로 시작할까요? 네? 자, 하라는 대로 할게요. 쉬었다 해요?